예,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청명한 봄 아침입니다. 예, 아주 맑고 깨끗한데요. 그만큼이나 우리 정치 또 우리의 삶도 이런 날씨를 닮아서 깨끗하고 청명하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불과 한 2주일 남겨놓고 있고,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에 사는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지역 정당이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날씨만큼이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지역 정치를 지금 연구하시고 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경남의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재호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마스크 벗고 오랜만에 듣는 쓰고 했는데 아침에 이 자리를 제가 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아니면 잠자리에 있을 시간인데 예. 요즘 뭔가 잘 일어나기가 싫어요. 학교 가기도 싫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좀 이게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일 텐데, 지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석에 사는 약인데 지방이 그 암 환자로 비유를 한다면 연명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살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많이 하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참담합니다. 그 대선이 끝난 지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나 민주당 소속의 후보 모두 다 지방에 대해서 과연 관심은 있을까? 한 분도 지자체 단체장을 해봤지만은 수도권에서만 했기 때문에, 또 뭐 국회는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강력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지방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뭐 이분도 그 특례시 만들 때 반대했던 목소리 이런 거를 뭐 상상하고 이러니까, 어느 누가 되더라도 지방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갖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도 지방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 쉽게 말해가지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정치 영역 부분에서도 뭐 국제 정치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뭐 프로젝트 규모나 뭐 이런 걸 볼 때 지방에 뭐 관련된 프로젝트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지역 출신의 학자들도 꽤 많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지방이 근거를 두고 활동하실 분도 꽤 많은데, 이분들도 어차피 퇴임을 하고 나면 또 서울로 가실 분들이라서 대부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지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과 관련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정치학을,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 뭐 정치학과 이와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이 국립대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국립대 말고는 거의 다 수면 아래로 이렇게 깔아앉았고 통폐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교양학부로 편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정치학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뭐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정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잖아요. 맨날 싸우고 뭐 치고받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게 국회였고, 예,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믿음을 한번 준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정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정치고, 또 반대로 불행한 세상, 굉장히 암울한 세상을 만드는 것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다놓고 드리거든요. 물론 종교를 통해서 뭐 자기 마음을 치유한다든지 또 각종 취미 생활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힐링을 할 수는 있어도 제도 개혁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세상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학계에도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 또한 처음부터 지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어느 누구도 학위 논문을 쓸 때 지방을 가지고 관심 있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주위에 못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정치 경제를 큰 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뭐 그 속에서 여러 분야에 이제 글을 쓰고 연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방과 관련된 논문을 뭐 한 7, 8편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글도 등재지 이상급의 논문에 실기도 했는데, 어, 저도 이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40대 한 후반 정도, 불과 몇 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앞에는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지금 여기에서 계속 정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사는데 지장도 없고 또 지역사회에 잘 어울리다 보니까 뭐 그냥 별 거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대학이 안 되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의식도 느꼈고, 또 이러다가 진짜로 내 고향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지방에 대해서 파고들었고, 아, 지방이 부활해야 되고 지방이 있어야만이 중앙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지역 정당에 대해서 강의 의뢰가 뒀을 때 좀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한번 우리 그 창원 시민과 마산 시민과 그리고 YMCA 가족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해야 될 주제가 지방정당 왜 필요한가인데, 그 지역정당, 지방정당 뭐 이렇게 이제 혼선해서 쓰는데, 저는 로컬 파티 차원에서 지방정당이라 좀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당과 좀 대치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지역은 또 서울도 하나의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정당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뭐 지방정당이다, 로컬 파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선거에는 참여하지는 않은데 지방선거에서는 참여해가지고 우리 그 지자체, 지역의 삶을 좀 민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정당이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활동 범위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게 이 지역 정당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일본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 뭐 웬만한 선진국에 다 지역 정당은 있습니다. 지역 정당이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를 꼽으려면 일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하고 좀 유사한 점도 많고, 먼저 선제적으로 그 지방에 대해서 좀 학자들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이게 실천 사례로도 많이 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의 소멸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위기라는 그 단어, 용어 이런 것도 일본에서 먼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와 관련된 대안, 방안도 많이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정부를 비롯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일본을 많이 조금
모방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고양세 발의 같은 것도 일본에서 먼저 그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지역화폐제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일본은 오래 전부터 지역화폐제가 각 그 지자체 차원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지역화폐제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앙정치는 솔직히 좀 배울 게 별로 없지만은 지방에 관해서는 일본을 우리가 많이 보고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본 사례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지역 정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근데 일본에는 이게 참 그 정치 조직 단체 또는 이제 정치 네트워크를 대부분 다 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정당의 그 개념은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선거에서 유효 득표율을 2% 이상 획득한 정치 단체를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하려면 참 쉽지 않은 수치죠. 그죠? 현역 의원 5명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선거에서 유효 득표율 2%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정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그 지역 정당을 표방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은 저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치 네트워크라든지 또 지역 정치 단체 등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서는 정당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언제든지 그 선거에 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광범위한 개념에서 다 이제 지방 정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정당법이 워낙 꼼꼼하고 세밀해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정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 네트워크라든지 정치 단체가 언제든지 지방선거에 임할 수도 있고 그다음 후보자도 낼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이제 특정 정당이 후보하고 결탁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지역 정당, 지방 정당들은 직접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후보자와 정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후보자를 당선시켜 가지고 그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사항을 좀 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입법화 시켜 달라 하는 이제 정치 계약을 맺는 거죠. 예컨대 이번에 최근에 이제 YMCA에서 그 먼저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의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정치 활동에 임하겠다. 내가 당선되면 실천하겠다 하는 데와 그 결연을 맺겠다. 뭐 아니면 뭐 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YMCA는 시민사회 단체지만은 일본이라는 그런 틀에서 보면 또 이제 정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조직을 가진 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이 이 정치인들이 지방 정치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짜로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일본의 사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경생활자 네트워크, 가나가와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정치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일종의 이제 시민단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조직이 또 직접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당선도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고요. 오사카 유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앙까지 진출한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지역 정당은 아닙니다. 오사카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중앙 일각의 그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 오사카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당은 많은데 극우 정당입니다. 예. 이 극우 기치를 표방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적도 있고요. 뭐 여하튼 오사카 유시내라든지 감세 일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지역 정당, 이화대, 교도당 이런 정당들도 대부분 정치 네트워크라서 그 다음에 지역 정치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지방 정당이 존재를 하고 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법적 정당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본에서 정한, 일본에 이제 정당법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누구든지 이제 지방선거만큼은 출마를 할 수 있고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정치가 중심의 지역 정당이 있고, 아까 오사카 유시네라든지 감세일본 같은 정치가 중심의 지역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운동형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동경생활자 네트워크라든지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소비자 운동형 지역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일본에서 이제 지역 정당, 지방 정당의 열풍에 대해서 한번 보면 2010년 전후로 지방선거에서 지방 정당, 지역 정당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성 정당에 대한 염증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그 자민당에 대한 염증도 있었지만은 그 2009년도 선거에 이제 민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기 그 원전 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 대처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환경운동에 뭐 열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민당으로부터 정말 어렵게 이제 정권을 가져왔는데, 예, 그건 한 60년 이후 넘어서 이제 정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정당에 대한 염증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늘 중앙이 중심이고 지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지만은 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서울하고 경기 선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이번 선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과거에 그 민주 진영에서 PK 지역에서 30% 넘으면 대통령 당선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 무너졌지 않습니까? 수도권 표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제 이기지 못하면 대선에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중앙의 수도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신문사라든지 언론에 항상 그 인터뷰할 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청년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청년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의 그 청년 문제는 성격이 판이하게 틀려요.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그냥 쫙 연결해 가지고 청년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또 뭐 실업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에서는 안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문제 예컨대 이야기하자면 수도권이 안고 있는 대학의 현실하고 지방이 안고 있는 대학 현실은 엄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을 보더라도 여기 창원이 안고 있는 현실하고 농어촌이 안고 있는 현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하나의 큰 범주 틀에서 해버리면 지방 사람들은 그 소외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이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있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보수만 챙겨가다 보니까 반감도 많이 생겼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게 그 빈번한 일이었고,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씩 요즘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의식도 높아져 가고 정치의식도 높아져 가 있고, 그다음 실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게 형식적인지 실질적인 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공부하는 자리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의 그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본에서도 지자체의회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맨날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지방정당이 나왔을 때 화끈하게 표를 밀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오사카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동경 일국 중심의 일본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과 간사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창당을 했습니다. 하시모토 유타로라는 지역 변호사가 이 오사카 유신회를 창당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중앙정당으로 가는데 이 사람을 뽑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동경과 간사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구도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선거 전략이 임했고 특히 극우주의자다 보니까 항상 적과 동지, 흑과 백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버릴 편은 확실히 버리고 땡길 편은 확실히 땡기고. 그러니까 오사카 유신의 당 로고, 깃발 이런 거 보면 독도가 포함이 되고 저기 러시아, 예, 그게 포함이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정당인데 여하튼 오사카 유신회가 출발을 할 때는 동경 일국 중심의 일본 정치 경제 시스템에 탈피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똑같습니다. 한때는 간사이 지역이 일본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일왕이 교토에 거주하고 있다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기 에도로 가잖아요. 그 에도가 이제 동경으로 도쿄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동경이 중심이 되고 간사이 지역, 교토나 오사카 지역이 이제 제2의 지역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간사이 지역 사람들은 동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도쿄대하고 교토대학의 라이벌이 형성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사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제2의 수도로 할 수 있고 큰 규모를 가진 오사카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옛날에 뭐랄까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 오사카 유신회라고 보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죠. 예. 오사카 유신회도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시모토 류타로라는 정치인이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지역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진출했고 한때는 중연 선거에서 민주당과 불과 두세 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선전을 했고 그다음에 극우 기치가 조금 꺾이다 보니까 또다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또 중앙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정당인데 우리가 딱히 뭐 본받을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여하튼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앙으로 진출을 했다는데 뭐 많은 의의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무라 시장이 만든 정당입니다. 주민세 10% 감세를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슈화시킨 그런 정당인데 중앙 집권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저항 또는 조세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면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세하자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예, 중앙 시스템의 어떤 조세 제도는 문제가 있다. 너무나도 이건 중앙적이고 지방이 안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세 일본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민들에게 묵혀 들어가게 된 거고 나고야 지역에서 선풍을 이끌게 된 거고 또 이 가무라 시장은 나고야 지역에 국한해서 정당 활동을 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계를 해가지고 정당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감시시키지 않은데 여기에 동참할 지역 사회는 많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은 나름대로 지방에서 정당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당도 있고,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정당도 있는데, 지역사회 일정 부분 이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당 후보자들도 많이 출마하는데,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가 자민당의 당적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천을 받고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만큼은 중앙의 색깔을 조금 원천적으로 조금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같고요. 여하튼 이 지방정당을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과 지방 관계 수동적인 발전 전략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제 평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채널도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 지역 간 연대를 통해서 공동 대응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일본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의 지역 정당인데요. 참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현행 정당법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 그 지역 정당은 출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 정당만이 용인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면 정당법 3조에 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정당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지방 정당으로서 형성이 출범을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 법 하나로만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수도에 중앙당이 있어도 서울에 하나 있어야 되죠. 각 강력에도 있어야 되죠. 도에도 있어야 되죠. 이런 시도 정당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쭉 보면 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당법 실출조에 보면 정당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지도당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당법 18조는 각각의 시도당은 당의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돼. 이런 그 현실을 놓고 볼 때 지방정당이 출범하기로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제 정당법 3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정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방정당 설립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게 5.16 쿠데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정당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62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63년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보통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군부 세력이 왜 이러한 이제 정당법을 만들었냐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제도권에 참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송신성이 싫은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당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그 62년도 이전에 정당법을 가지고 보면 이제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출범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군소정당이 많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당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즉 군소정치 세력의 정치 결사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예. 이로 인해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가 되는 거고, 실제 그 이전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었고 지방정치가 있었거든요. 5.16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정치 자체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저기 보면 그 정당에부터 공천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무소속은 그 다음에 그 선거 출마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 정도로 그 정치 세력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를 많이 했고 통제를 많이 한 게 5.16 그 쿠데타로 보시면 되고, 군사 정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현행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거면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995년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고 그 이전에 벌써부터 지방선거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몇 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에 이게 정당법이 참 잘못됐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각종 이제 연구가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예. 진보 진영조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움직임이 없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 이제 정당 설립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 한번 쭉 보시면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정치 후진국들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정당 설립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구 선진국가에서 정당 설립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잘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당도 마찬가지, 중앙정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방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강, 그 다음에 뭐 당헌 당규, 또 그 지구당의 임원급 이사들의 그 뭐 양력 이런 것만, 직위 이런 것만 선관위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설립을 해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5% 이상의 득표를 한 것을 정당으로 치는데, 근데 이게 엔드가 아니고 또는 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거느리면 충분히 이제 정당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 1000명 정도만 있으면 그 외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정치 조직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후보자도 낼 수 있고 뭐 정치에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건을 다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 나라도 중앙당을 수도에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중앙당을 수도에 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비 이제 여러분들 뭐 미국을 많이 꼽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하고 선진국들을 꼽고 있는데, 미국은 중앙당사 자체가 없어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사가 없습니다. 예, 당사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일단은 큰 당사를 가져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규모를 또 유형을 뭡니까? 외부에 딱 표출하면서, 예. 항상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사가 없는 게 그렇게 현실. 근데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 현행정당법이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 군소정당 난립 방지가 전국 안정의 필수적 요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군소정당 난립 방지가 전국 안정의 필수적 요건 때문에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쟁으로 만국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 법을 보면 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출연할 수가 있고 또 제도권에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소정당을 용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국가가 흔들흔들 거려야죠. 정치적 위기로. 근데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가 지역 감정의 심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들이 오히려 정치를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몇 개 지역만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선거가 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몇 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결국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약속이었기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용인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뜯어 고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소선거구제 말고 중대선거구제 나가고 연동형 가자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실시된 건 있는데 이게 100% 개혁이 안 되잖아요. 물론 보수정당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민주진영이라 할 수 있는,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민주진영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진보진영도 아닌 것 같고, 그 외 진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좀 뭐라 합니까,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떠떠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냥 한 발 물러서고 싶은데 말은 꺼내놨고 이게 주워 담기는 쉽지가 않고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제가 볼 때는 지역정당이 왜 필요한가, 지방정당이 필요한가, 중앙당의 공천 폐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행정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는 정당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속된 말로 정당은 필요하고 정당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고 정당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행정학자들은 지방선거 일어날 때마다 정당 공천은 무의미하다.
예, 정당 공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정당 공천 없애자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정당 공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주기적으로 보는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본선 경쟁보다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그게 곧 이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대부분 다 이제 그게 100% 현실화되고 있는 게 모습이고, 오히려 후보자를 내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큰 정치적으로 훈풍을 타지 않는 이상은. 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좀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훈풍을 탄 거죠. 대통령의 인기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졌고, 여러 면에서 훈풍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 당시 야당 쪽에서는 탄핵으로 인해서 몰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그 이전에 많이 안겨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때 이제 후보자가 조금 넘쳐났을까? 그 이전에는 후보자 발굴도 안 쉬웠고 한번 나가달라고 업수한 게 대부분이었고, 그죠? 예. 기초의회 의원 선거 빼고는 강력의회 의원 선거부터 후보자 내기가 안 쉬운 거예요. 나가면 떨어진 게 눈에 불 보듯 뻔한데 누가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오히려 다른 정당에서는 못 나가서 내가 가받으면 당선이고 나가받아도 될 상황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은 꼭 당선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랬는데 빨간색이 뭐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라도 지역 가면 파란색이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가 중앙 정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중앙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당의 지역 책임자는 지역위원장이죠. 그죠? 유능한 지역 일꾼을 많이 배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천에서. 특히 강력의원은 더 그렇습니다.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인사를 후보자로 공천하는 사례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특히 강력급 의원쯤 되면.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이고 능력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인사를 잘 발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연령대가 꽤 높습니다. 특정 정당들의 후보자들이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 보면 순종적이에요. 정말 말 잘 듣고 순종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음성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국회의원이 그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경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국회의원이 실제적으로 공천을 갖고 있거든요. 경선을 하더라도 우리 요 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모 방송국에서 특정 그 후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국회의원이 지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방송에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당원들의 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구 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100%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유능한 그다음에 헌신적인 그런 일꾼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가 무관한 사람들과 뽑을 가능성도 꽤 높은 거죠. 예.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역구 관리와 사조직 운영에 지방의원들을 동원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요즘은 이제 그 지구당이 없어졌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당면 목표가 뭐냐면 뭐 내가 가서 입법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우리 도민들의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가교 역할을 잘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중앙과 지방과 이런 생각보다는 초선은 재선을 위해서, 재선은 상선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다선이 되면 이제 경선의 위험에 또 처해지게 돼요. 그러면 자기 조직이 탄탄해야 됩니다. 예. 자기 조직이 탄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당이 없었으니까 이제 지구 관리 누구에게 맡기냐면 다 기초위원회에 맡기고 강력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내렸을 때 이분들이 또 철저하게 열심히 의존합니다. 예, 이분들이 밥도 다 모시고,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지방의원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 내가 모시는 사람이 주군이나 똑같아요. 예, 수직적 관계거든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주군이. 이 사람이 내가 모시는 주군이 당선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자기가 뭘 받습니까? 또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니까.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다음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지배 구도 등의 부작용과 폐단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예. 공천 헌금을 조장하고 음지에서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당을 타락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가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용으로 이제 단점 정부라고 하는데, 의회도 특정 정당이 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도 특정 정당이 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제 기능이 상실됩니다. 견제 기능이 상실돼요. 예컨대 쉬운 예로, 지금은 아닌데 뭐 다음 선거, 이번 선거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빨간색을 가진 그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시나 도를 운영을 해요. 왜? 전부 다 그 지방의 의원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단점 정부랍니다. 행정부도 장악을 하고 있고 의회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단점 정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점 정부는 뭐냐면 행정부는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야당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분점 정부예요. 그러니까 중앙당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죠. 그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행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 정치를 보면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사건건 민주당이 터집을 잡아버리면 전국 운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명분 없이 터집을 잡을 수도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정치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예, 특히 그 PK나 저기 호남, 영호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도 지역 이런 데 가면 특정 정당이 지자체 단체장을 선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도 다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방정부의 견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나? 공천제를 폐지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거는 이러한 폐단 때문에 보통 행정학자라든지 뭐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인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민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그 정치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정당 공천제 폐지, 일단 이제 우리가 오늘 논하는 지역 정당의 근거, 존립 근거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역 인사를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정당이 해야 될 가장 큰 본연의 임무나 역할이 뭐냐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충원해야 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평을 받아야 되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당이 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당이 이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당 공천이 있어야만 여성의 대표성,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날 뭐 이제 특정 정당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고 있고 뭐 여러모로 좀 여성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땐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당 공천제 비례 공천 누가 해줍니까? 비례 공천에서 홀수분들 보면 이제 우선적으로 그 강제 조항이거든요. 지방선거에서는 여성을 무조건 공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앙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근거 조항인데 그래도 그대 정당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은 거지, 이것조차 없으면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기가 진짜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지역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가난한 지역 아니면 지역의 위원장이 가난한 지역에 기초든 강력이든 한 명은 무조건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게 또 강제정으로 들었었잖아요. 물론 여기서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기초 또는 강력인데 기초와 기초 앤드 오화가 아니고 앤드 강력하면 또 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회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들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역에서는. 예. 그 중앙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공천받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경남에서. 이번에 의창에서 이제 보궐선거에서 한 명이 공천이 됐는데, 그 이전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무능력해서, 이거든. 결국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고쳐 나가려면 제도 개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당 공천제가 없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정당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못 살려서 그런 거지. 제도가 나쁜 건 아니다. 예. 샤슈나이더가 뭐라 했냐면,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했어요. 대안이 없다 했습니다. 정당이 그래도 최선의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오죽하면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아주 표현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 공천제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역 정당의 근거 존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역 정당이 왜 필요한가? 정당 공천제가 진짜로 올바르게 시행되고 공천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지방 정당이 선구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기성 정당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에서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거 뭐하러 고치겠습니까? 자기 기득권이 없어져 버리는데, 자기 똘마니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걸 바꿔버리면 그렇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제를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정당을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예, 안 두려고 하는. 이분들도 원론적으로 지방정당이 필요하다 다 알아요. 이게 정치학자가 이 지방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거 다 10년 정도 돼서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거든요. 오고 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맞습니다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지방 분권 대표 간사격으로 한번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하고 같이 김지수 의장이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지방 분권 개헌하자고 열을 올리고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포항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포항의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기 인사만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지방 분권 필요하다 하면서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표밖에서 오는 거고, 자기 언론으로부터 주목 탔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중앙 정치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제도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역 정당의 장점 아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중앙 정당에 비해 지역과 주민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해서 중앙당이 관심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로. 예. 진짜 지방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과연 관심이 있는가? 지방이 무너지면 본인들이 쓸 자리도 없어지는 게 사실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관절이 또 없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방 소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지역 정당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 지역의 정치 네트워크, 정치 단체들, 시민 단체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령, 함안, 하동, 창녕, 산청, 각 지역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예. 물론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산호 MC가 거기 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산호 MC는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적 문제에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고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가. 여기는 할 수가 있는데 포커스가 좁을 수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창녕 YMC가 훨씬 낫겠죠. 그죠? 그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아는 거고 그 지역 정치단체, 시민단체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조금 해소해 나간다면 지방 소멸도 늦춰지가면서 뭔가 조금 활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중앙정치에 맡겨놔가지고 중앙정당에 맡겨놔가지고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 변화에 좀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 번쯤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빨간당이 한쪽에서는 파란당이 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해도 다음에 발언 못하면 또다시 내가 당선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자라나는 그 정치 신인들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특정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는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자기 소신 있게 활동이 잘 안 이루어져요. 정말 아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참 방송에 타도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역대학에서 학생회장들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기성정당, 기성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전부 다 특정 정당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청소년들을 좀 잘못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난 거예요. 껌 잡는 게 매라고 껌을 잡아야 매가 되는 거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소신 있게 했다.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다. 자기 스스로 자위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뭐 나가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임하신 분 보면 패배했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세다는 걸 다 알잖아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공하기 쉬운 정당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정당들은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적 아니면 부정부패, 폐단 이런 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런 이제 지역 정당이 좀 더 고쳐가 돼야만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개헌의 초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계속 외쳤지만은 뭐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지방분권이 좀 많이 또 현실화된 것도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갈 길은 먼데 이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갖추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중요한 거는 활성화될 수 있는가 탄생할 수 있는가 제도적 개선에 따르지 않나 쉽지가 않습니다. 시민사회 운동 전개해가지고 일단은 선관위에 제출해야 돼요. 요건 안 갖추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예. 거기에 위헌 소송 걸고 언론이 보도해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를 시켜야 되는 주목을 받아야만이 지역 주민들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시간 많이 요구되거든요. 변호사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주목받는데 이것도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방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본들 잘 주목을 안 받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로 여담으로 한 번씩 하는데 부장님이 웃어서 제가 이제 좀 더 세게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뭐 지방에 있는 언론사 사장들도 보면 전부 다 서울에서 내려. 안 그렇습니까? 예. M본부, K본부 다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기 마치고 나면. 뭔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지방은 차라리 중앙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철저하게 지방에 맡기고 그러면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이 뺏기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지방정당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안 쉽다는 거죠. 지금 현실상에서. 그래서 누군가 계속해서 선관위에 가가지고 등록하고 안 됩니다. 이거 위헌인데 헌법에 보면 누구나 다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유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위헌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지방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까지 타야 되는 거고 전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들쑤시고 일어나야 돼요. 예.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요구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누가 해가지고 진짜로 큰 이제 불이 타야만이 주목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참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놔주려고 하기 때문에. 2년 뒤에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타고 오지 않습니까? 활용해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논의도 항상 지방선거가 일어났을 때 논의가 일어나거든요. 지방선거 일어났을 때.
봉착해가지고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마산 MC에서 이런 논의를 꺼냈지만은 끝이 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지표되는. 예, 4년을 준비해도 쉽지 않은데, 그죠? 학교에서는 한번 던지면 끝이에요. 문제식 하고 나면 논문 쓰고 나면 끝입니다. 그 이상 이제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탄생을 할 수 있는 거, 활성화될 수 있는 거, 선거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소현행 소선거제로 가는 순간에는 정치의 다양성이 인정이 안 돼, 인용이 안 돼, 용인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대선거구제 계속해서 도입하자고 하는데 군소정당 한번 난리부 해가지고 진짜로 엉망이 되는 거 한번 볼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실험도 안 해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대 정당 두 정당 때문에 오히려 정치가 경색되는 그런 면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제도, 선거제도는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선거 후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 비용 많이 들어요. 파스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검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많은 후보자가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원내 진출하기 제일 좋은 게 이게 중대선거구제거든요. 예. 스펙트럼은 넓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좁힐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떠나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더욱더 확대돼야 됩니다. 앞서 제가 여성 이야기도 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 도의회 선거, 그 다음에 기초의회 선거,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뭐합니까? 몇 석 되지도 않는데 4석, 5석이 다다 아닙니까? 그 홀수게 쪼개나면 뭐 2~3명이 여성 할당밖에 안 되잖아요. 한 50, 대여섯 석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력이 그 중에서 비례는 5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지역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확대를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 비례대표 확대 폭을 넓히고 중대선거제가 도입이 돼야만이 또 지방정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특히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난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다가 이것도 실패를 끝났지 않습니까? 부분형 연동 비례대표를 갔잖아요. 그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가 얻은 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잖아요. 예. 그런 이제 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방 정당이 탄생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회에 가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본들 묵힐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방 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야만 이것도 큰 목소리를 의회에 낼 수가 있고 지자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고 왜 운동을 전개해야 되느냐 하면 뭐 지방 기성 정당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 정당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차적 이유입니다. 지방이 망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지방이 회생할 가능성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고 정말로 절박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하다. 그러면 내가 정주하고 있는 이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 고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고향세 도입, 지역화폐제 도입 이런 게 논의가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좀 효과가 크게 안 이루어질 정도로 폭넓은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건 아닙니다. 일본처럼.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회생할 수 있는 그 틀, 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정당이 꼭 좀 탄생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동참하고 제 역할 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지방 정당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두서없는 이야기는 같은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일단 질문을 소송을 많이 했네요. 예. 저도 소송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줄은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 질문 내용은 그 이제 헌법 소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공론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행정학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뭐 될 때까지 두드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은 이 지역 정당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선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좀 곤욕스러웠는데 그 모 방송 인터뷰에서 진짜로 지방 정치가 중앙에 그 퇴직했던 이제 좀 용어도 좀 제가 완화시키는데 퇴직했던 관료들이라든지 중앙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좀 세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뭐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 주는 정당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보편적 수준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공천 주는 것도 이상해요. 예. 그런데 엄연하게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또 할 말도 없는 부분이고 또 모르고 그냥 찍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 좀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지역은 우리 지방은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는 좀 의식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방향성도 제고해주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시민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다 이제 언론이 더 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중앙 언론까지 좀 가세를 해가지고 이게 큰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 언론은 지방 소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방 소멸은 각자 보면 각 지역 방송에서 다루고 있고 지역 대학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항상 입시 끝나고 나면 그 방송은 늘 놓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늘 놓아요.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방송에서만 떠들고 있는 거지 중앙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중앙도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이유가 있냐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 다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고향 없어지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예. 자기 고향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향세 도입 이렇게 이제 법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수도권 의원들 엄청나게 반대 많이 했거든요. 재정이 지방으로 많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진짜 잘못된 얘기인데 중앙방송에서 해주냐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 한번 우리가 지역 문제지만은 중앙에서 주목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슈화 돼가지고 한번 좀 크게 탈 필요가 있다.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뭐 한번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언젠가는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지방 소멸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앙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 것으로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뭐 논의도 많이 했는데 오늘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결국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정당법하고 관련이 있구나. 왜 거대 정당 두 정당이 계속 정치를 이끌어가는 한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일본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좀 낮춰 보았는데 아주 일본 국민들의 위대성을 하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지역의원, 지방의원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중앙정당보다도 무소속이 낫다. 그래서 공천을 받고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듣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 소속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중앙정당에 매달리는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그 점은 일본 국민이 자기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한편 부끄럽고 한편 그 점은 우리가 일본에게 크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사노아이는 뭐 20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가나자와 네트워크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거기 대표가 저희와의 오기도 하고 또 저희도 그쪽에 가서 그 행사장에 가서 하는 걸 지켜보기도 한 그런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이슈이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갑갑함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예.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운동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서 제기할 수 있는 헌법 소원이 유일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한 겁니까? 방법은. 그렇죠. 그것이 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 제도도 저기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좀 문제고. 방법은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그 위헌 판결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를 하는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예. 그러니까 참 가깝하네요. 그 정치 후진국 아까 저기 예를 들었지만은 수도에 중앙당을 둔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저도 그건 몰랐는데 너무 놀랍고도 사실 참 야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당을 수도에만 둔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그런 한번 서울 중심이고 아주 중앙 중심 후진적인 그 내용인데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아니에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해지도록 시도해 본 사례가 좀 있나요? 한국 사회에? 아까 저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의견 제시하고 헌법 소원하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뭐 한두 번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뭐 저도 요것만 계속해서 살펴본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예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아침 논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명도 받고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참여연대를 비롯해 가지고 전 각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이제 정치 네트워크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끔 그렇게 뭉쳐져 가지고 진짜 서명 지역 주민들의 뭐 한 절반 이상 서명 다 받아 가지고 한번 또 올라와서 소송 위헌 소송하는 거고 그러면 또 언론에 한번 또 주목받게 되는 거고 뭐 중앙정치 너그 뭐 이렇게 계속 물고 따지고 들어가야만이 그래도 주목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 참여연대가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가 언론에서 그거를 조그만 몇 줄 이제 좀 보도해 주겠죠, 그죠? 마산 YMC에서 하면 마산의 그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 방송국이나 지방 신문에서 물론 보도해 줄 건데 요게 뭐 과연 몇 명이 시청할 거면 얼마나 이게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참 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 이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학 선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떠나실 분이 한 50%는 된다고. 지방이 거쳐가는 곳이지 물론 이제 서울에 살다가 여기 와서 정주를 완전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정생님 여기 정자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퇴직하고도 계속하고 있지만 저도 그럴 거지만은 지방에 있는 소자고 있는 대학 특히 뭐 국립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먼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공천 결과를 보면 무투표 당선이 예. 엄청나게 늘어났다니까. 예. 이것도 결국은 이게 이제 지역 정당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당이 딱 필요한 만큼 공천해서 예, 그 양쪽 다 당선 가능한 숫자만큼 공천하고 결과적으로 뭐 유권자들은 이제 투표해 볼 기회도 없는 예, 양당이 나눠 먹는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은 이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아까 말씀 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정당 등록을 하고 시도하고 그걸 바탕으로 위헌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고 예, 예. 등록 절차를 일단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하는 거 나는 정당 정착하고 싶도 않은데 선관위에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운동 끊임없이 진행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밀어서도 안 된다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또 다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정당 공천제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마찬가지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은 꼭 지방선거 앞두고 임박해가지고 이게 논의가 되고 활성화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뭐 묵혀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예, 묵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공천이 다 안 돼가지고 그냥 후보자 딱 2명 뽑으면 돼서 2명 넣어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면 이제 기초의원선거 대부분 그래요. 2인선 후보제에서 나와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뭐 그냥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민주당은 한 명 더 노선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나와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후보자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분들이 이제 법정 선거 비용 회수가 안 됩니다. 예, 거의 3천만 원인가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회수 못 해요, 이 돈. 예. 뭐 본인들한테도 안 좋은 거고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후보자,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이거. 일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뭐 지방정당이 있었으면 또 다른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지방정당을 뽑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 실제로 누가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능력이고 도덕성을 갖추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헌신적인가? 기성정당에서 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지방정당이란 뭐 굳이 이렇게 말도 논의도 안 됐겠죠.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항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특히 공천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여줬습니까? 그런 폐단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기성정당으로 안 되니까 대안을 찾자는 거고 그게 지방정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천 폐지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당이 갖고 있는 규범적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또 없앨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제 과거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위헌 소송을 했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이제 지역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우리로 치면 예술 주민회 같은 지역이 있는 데들이 지금 과천, 은평 이런 데서 있는데 다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한 게 좀
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슈화 시키려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그래서 80년대는 한국에서는 YMCA 영향받기 있는데 YMCA 조직은 아까 우리 법적으로도 당을 만들 수 있겠대. 세 가지 조건을 다 YMCA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여하튼 그 연대 네트워크가 제일 무엇보다도 저는 좀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네트워크가 참여를 하고 시민사회가 참여를 해야만이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지. 아까처럼 뭐 마산회의에서 오늘 떠들었다. 뭐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때로는 제가 정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럼 중앙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는 왜 정당이 왜 없노?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뭐 제가 그걸 가르쳐 줄 필요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오늘 바로 아침부터 나가는데 이러면 왜 지역정당은 필요한가? 아침 논단하러 나가. 지역정당은 뭔데? 그거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온 이야기 그게 다예요. 뭐 아침 일찍부터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집사람은 굳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게 사실이고, 예.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이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가 유리한 게 수도에 둔다. 그 네. 조항부터 없애는 게 제일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수도에 둔다 저것부터. 그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김두관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나요? 발의는 뭐 해본 분들 국회 제도 개선이, 그분은 그래도 군수도 했고 옛날에 행안부 장관도 했고 뭐 지방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발의는 시민단체에서 들어간 국회의원들 발의는 많이 했습니다. 네, 발의는 뭐 10번 정도 일어났더라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일본의 가나다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정식 지역 정당은 아닌데 언제 출마를 할 수 있는, 예, 법적 예.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법적 지위는 아닌데, 법적으로 정당은 아닌데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는 게 일본네. 그 이름으로 예, 예. 그런 것은 우리도 되잖아요. 우리는 수도에 우리는 정당법이라는 게 있다. 정당법이라는 게. 일본은 저걸 뭐 용어가 있는데 유사정당처럼 등록을 하면 예, 예. 글쎄, 선거 출마했을 때 정치 단체나 네트워크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름으로는 할 수 있죠. 예. 시민 추천 뭐 정당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아무런 혜택 이런 게 예, 없어요. 그냥 무소속이에요. 법적 지위는 무소속이다. 그러니까 정당법이 아까 말한 그 1조부터 해가지고 없앨 필요성이 큰 거죠. 예. 그런 게. 네, 저도 뭐 한 말씀 드리면, 서울이 생기고 난 이후에 어떤 중앙과 지방의 그 분리나 차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지역정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 문제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단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유권자가 실제 주인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주인인데, 중앙 정치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의 영향력에 그 어떠한 저항이나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공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우리 지역 주민인데 그것을 서로 다 그냥 무시하고 내지는 방기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침 논단 150회 정도 가면 교수님이 다른 주제로 앞으로 지역 정당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아침 논단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자체 단체장 하신 분들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중앙에 진출하고 싶어 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앙에 국회의원 했던 분들 기초단체장 오고 나서 광역 왜 하려고 합니까? 그 주목받아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능력이 있고 참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런
그 사례를 보여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뭔 지방에 관심이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그래서 진짜로 나는 지방에 한 목숨 바치겠다. 뭐 중앙 진출도 필요 없다. 창원에 있으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노는 게 오히려 그 지자체 단체장의 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뭐고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이 의견들도 주셨는데 한 3분 정도 요것도 한번 교수님께서 아까 네네 여기 최승재 교수님이 진수에서 함께 하겠다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주도 해야 되고 전국적 차원에서 다 해야 돼요. 이제 경남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신 거고요. 요것도 시민사회가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가면 갈수록. 예. 네. 예. 일본 지역 연들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연들보다도 권한이 좀 큽니까?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의원들 자체가 어째 입법 활동하는 데 주목적이고, 그런데 중앙 정치는 제가 솔직히 배울 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 문제만큼은 일본이 우리보다는 몇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 고향도 한 사람이 내려와서 출마하는 그렇죠. 상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의식이 뭐 좀 뿌리 깊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도 저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다음에 동경 중심에 일극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피하고자 지방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푸시를 넣다 보니까 이제 고향세 법안 발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마지막에 이 지금 2가지인데 한 개 더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요건 아까 설명 중에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라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부터. 지역 정치나 지역 자치가 역할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세 번째 게 중요하죠. 요거에 영남권에서 민주당 간판이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부인하시면 사실이고, 뭐, 예, 지역 정당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지역에만 포커스를 두고 활동을 다짐한다면 굳이 민주당 간판 달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지방 정당에 몸을 담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잘 되면 지방 정당하고 또 어떤 이게 일장일단인데 지방 정당하고 또 중앙 정당하고 또 나중에 선거에서 연계가 되고 뭐 그런 모습도 있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뭐 그런 걸 나중에 차제에 떠나고 이게 영남 지역만 가지고 논할 문제 아니거든요. 전라도 가면 빨간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당적 달고 놓아가지고 누가 당선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천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구 위원장이라든지 뭐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중앙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이게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평적 관계로서 뭘 도와줄까 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중앙에 가서 어떤 관계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본인은 어떻게 하면 이걸 제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중앙 차원에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제가 사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저도 이제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 두 후보자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아예 지방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불경, 메가시티,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이제 문제 벗어난지 모르겠지만 불경, 메가시티도 저는 반대론자거든요, 솔직히. 네. 뭔가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공약에. 지역 청년을 위한 공약도 안 보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약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만일에 측근이 없고 뭐 옆에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조언을 다 한다면 양 후보자에게 그 당시에 수석을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 소멸 방지를 관련된 수석을 하나 만들고 해양부에서 지방을 그냥 따로 떼가지고 국무위원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절박하더라고요. 진짜 농어촌 지역 가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자체 그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자구할 수 있는 광고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불경 다 그냥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지자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경 메가시티를 가려면 강력교통망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거고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창원시의 인구와 사람과 돈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엄청나게 큽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소비는 전부 다 부산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출퇴근은 여기서 할 줄 모르지만 돈은 새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러분들 대전하고 대구입니다. 대전하고 대구 KTX 타고 가면 1시간 조금 지나면 1시간 안 걸려서 서울에 가요. 강남에서 강북 가는 거리나 강북에서 강남 거리나 수도권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리가 똑같아요. 바로 대구 가면 백화점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정도로 교통망 확충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가운데 것도 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역할에 지역의회 과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의회 의원들 참 많이 봤습니다. 참신성도 갖추고 있고 개혁적으로 갖추고 있고 내수 지역도 본 것 같고 우리 지역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문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반 이상이 구태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법안 발의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현 단계에서 좀 비판할 게 뭐냐면 단점 정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견제 기능이 좀 상실되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게 이제 다음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공부 안 하는 의원은 요즘은 진짜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뭐 100% 달라진 건 아닌데 확연하게 개선된 점은 확실히 의원들끼리 만나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모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것도 이제 이 지역에서 아까 말한 민주당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예, 특정 지역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당은 공천이 우선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다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아침 논단으로 이 지역 정당을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이후에 위원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 논의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잘했는지 모르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방에서 식사를